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며칠 전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엔 자신 있다던 대통령은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부동산 살림살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뉴스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뻥입니다. 인터넷엔 부동산 정책을 풍자하는 글들이 인기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로 만든 집을 놀리고 김 장관이 마련해줬다고 놀렸습니다. SNS에는 각종 빵으로 만든 집, 빵처럼 생긴 집을 놀린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죠. 집값이 몇 억씩 뛰는 바람에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거 보니 의도와 다르게 뻥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약은 실패한 정책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날 전국의 집값, 전세값은 통계 작성 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부동산 블루에 걸릴 지경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3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집값이 실제로 한동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매매가는 올랐지만 전세 가격은 유지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34% 올랐습니다. 덩달아 전세 가격도 급등했죠. 그야말로 매부유세 띠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안 잡히자 통계 기준까지 바꿔버리려 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값이 급등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산정 방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닐까요? 진선미 위원장의 발언도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킵니다. 인터넷에선 나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씩 있으니 전전이냐는 풍자까지 나왔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아파트만 고집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유럽이나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선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데 이거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유재산인 아파트는 공공의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공원과 녹지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아파트 단지에 모두 조성해놨죠. 시무 7주로 유명한 조은사는 빌라에 살면서 주차와 싸우느라 매일 고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선미 위원장의 말처럼 단순히 방만 3개 있다고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권 초기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한 상을 버리라고 하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요. 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넘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도 했고요. 모두가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이 시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보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국민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임기 내내 김현미 장관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까지 왜 투기로 비난받아야 합니까? 김 장관은 시장과 소통하거나 그 흐름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마구 뛰고 있는데도 공급은 충분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죠. 집값이 폭등하자 이제는 빵도 안 했듯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키는 주범은 다주택과 투기입니다. 이들에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강화 정책을 실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가 갖고 있는데 누구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누구는 여러 채 갖고 있는 건 좀 억울한데요. 정부가 잠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너무 높습니다. GDP 대비 1.5%인데 미국은 0.1%, 일본은 0.3%에 불과합니다. 보유세도 미국은 매수 당시 가격으로 내는데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릅니다. 보유세가 부담돼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세가 높아 팔기도 힘듭니다.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 아닌 임대 공급자로 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내 집에 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투기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갑자기 없애거나 대폭 줄인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건 권력자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청와대와 고위관료, 여당 의원들의 집값은 엄청 올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이 아닌 지역구 아파트를 먼저 팔아 논란이 됐죠. 김종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파는 대신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는 꼭 지켜져야 하는 가치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습니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